안녕하세요. 진단이 뭐예요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근 여러분들께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던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단어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에는 파티클 폴루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미세먼지와는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그냥 단순히 번역해서 입자오염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자오염은 과연 무엇일까요? 입자오염이란 우리가 숨쉬는 공기 중에 매우 작은 고체나 액체, 입자 혼합물들이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농도가 높다면 공기가 뿌옇게 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크기와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다시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파티클 사이즈가 0.1 마이크론보다 작으면 초미세먼지라고 분류를 하는데, 이 정도의 크기면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중 산소와 똑같이 바로 폐포를 통해서 혈액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크기가 크든 작든 다 몸에 해롭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먼지는 딱딱한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닐 수 있는 액체 성분도 여기에 속합니다. 특히 작은 액체 안에 조그만한 고체 성분의 파티클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합쳐서 고체와 액체가 함께 섞여 있는 혼합물들을 우리는 미세먼지, 즉 파티클 폴루션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환경청은 이것들을 통칭해서 혼합물들의 혼합체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영어로는 A mixture of mixtures 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위험할까요? 고농도의 입자오염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모두 위험합니다. 그중 건강에 더 심각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유아, 어린이, 10대들, 그리고 65세 이상의 어르신, 천식이나 만성기관지염, 폐기종을 포함한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폐질환을 앓는 환자들, 심장질환이나 당뇨병을 앓는 환자들,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외부에서 일하거나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2016년 미국 캘리포니아 환자 35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1988년부터 2011년 사이에 고농도의 입자오염에 노출된 적이 있는데, 이때 노출을 경험한 폐암 환자는 예후가 더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이런 입자들을 제거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미국 545개 카운티의 공기질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공기가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평균 4개월 정도의 기대 수명이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1974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6개 도시에서 장기간 연구를 했는데요. 입자오염을 제거하는 즉시 바로 건강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평방 세제곱미터당 1 마이크로그램의 입자오염을 줄이면 약 3만 4천 명 정도의 조기 사망을 예방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공기오염을 감소시키는 즉시 우리의 공중보건 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공기오염을 감소시키는 즉시 2년 이내에 입자오염과 관련한 사망자 수가 감소한다고 하는군요. 그럼 짧게 노출이 되는 경우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단기 노출이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당일 조기 사망이 일어날 수 있으며 1, 2개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기가 깨끗하다면 일어나지 않을 죽음이겠죠. 낮은 농도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낮은 농도라도 치명적이라고 하는군요. 2016년 미국 뉴잉글랜드 65세 이상의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미국 내 기준 농도 범위의 오염이 있는 곳에조차도 단기간 노출이 되면 이 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2017년 연구에서 전국적으로 미국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농도의 단기간 노출이 되더라도 고령자가 조기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진다는 증거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런 입자오염은 폐 기능을 떨어뜨려서 천식약 사용을 증가시키고 학교 출석을 못하게 하고 응급실 방문과 입원을 증가시킵니다. 다른 부작용으로 기침, 천명, 부정맥, 심장마비 등을 일으킵니다. 짧은 시간 노출이 되더라도 다음에 말씀드리는 내용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뇌졸중을 포함한 호흡기계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영유아와 어린이들의 사망률 증가, 심장에 문제가 있는 고령 환자에서 심근경색 발생이 증가, 건강한 성인 젊은이에서
폐조직의 염증, 뇌졸중, 우려성 신부전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입원 증가, 어린이 천식 환자 입원 증가, 어린이에서 천식 발작의 중증도 증가. 그럼 장기 노출은 어떨까요? 단지 하루 정도의 고농도 노출만으로도 치명적인데 만성 노출은 수명을 1년에서 3년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2013년도 WHO 산하 IARC에서 파티클 폴루션, 즉 이 입자 오염은 폐암을 일으킨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먼지의 농도가 높을수록 폐암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장기간 노출은 다음 말씀드리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대형 트럭이나 트레일러가 다니는 도로 근처에 사는 아기들은 천식 발작으로 인한 입원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어린이와 10대의 폐기능 성장이 느려지고 14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천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폐의 작은 기도에서 중대한 손상이 일어나고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저체중 출산화와 영유아 사망 위험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50세 이상 6만 5천 명의 여성 건강 위험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입자 오염 수준이 높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심장 질환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입자 오염에 장기간 노출되면 당뇨병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입자 오염으로 인해 제2형 당뇨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군요. 과학자들은 입자 오염과 정신건강 문제 사이의 연관성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데이터인데요. 서울에 거주하는 2만 7천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입자 오염에 노출이 되면 우울장애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위험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미국 내의 고령자는 입자 오염이 더 높았을 때 우울증과 불안증의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거나 호흡기 질환, 심장 질환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불안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환경청은 입자 오염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단기 및 장기 노출 모두 조기 사망의 원인이고 심장 발작, 뇌졸중, 심장 질환, 우려성 신부전 등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다.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암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생식 및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문장은 번역 없이 영어로 보여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American Lung Association의 홈페이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